순천 봉화터널 진입도로 옆 인도를 놓고 순천시와 건물주가 20년 동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애꿎은 시민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개막하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윤곽이 잡혔습니다. 미디어와 섬, 관광에 초점을 맞춰 10여 개의 핵심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무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항공정비 산단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MRO 사업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명의로 개헌을 요구한 가운데 김 지사가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헌법 개정 시도는 정치적인 쇼라고 일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순천 봉화터널 진입도로 옆 인도를 놓고 한 건물주와 순천시가 무려 20년 동안 분쟁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판결은 10년 전에 나왔지만 인도는 여전히 콘크리트 둔덕에 가로막혀 보행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순천 봉화터널 조례동 방면 진입도로입니다. 녹색 신호가 켜지자 차량들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내며 달립니다. 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건물을 지나야만 하는데 건물 옆 인도 위로 높이 1m, 길이 16m의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되면서 인도가 뚝 끊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인들은 할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300여 미터 거리 안에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등굣길 학생들의 사고 위험이 매일같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조례동에 거주하는 김강식 씨는 한 달 전 이곳을 걷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쌩쌩 달리는 차량에 놀라 발을 헛디디면서 콘크리트 둔덕 위로 넘어진 겁니다. 만약 차도로 넘어졌다면 더 크게 다쳤을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어. 넘어진 흉터 보려면 보여드릴게. 여기서 최근에도 넘어졌어. 노인이 또 그 전동차 이거 끌고 가다 저기서 굴러버렸고. 취재 결과 문제의 콘크리트 시공은 순천시가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직접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인도 옆 건물주와 건물 철거 소송을 벌이다 지난 201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건물주는 해당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인 만큼 건물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 판결에 따라서 순천시가 콘크리트 둔덕을 곧바로 제거해야 하는데 10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에 가서 순천시가 저희한테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순천시 도로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까지도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순천시장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시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인도를 시공하고 싶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건물주와 20여 년 동안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이어오면서 섣불리 조치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의 콘크리트 둔덕 면적이 인도를 만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도로 규칙에 따라 최소 2m 이상의 인도폭이 확보돼야 인도를 만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도를 줄이든 해당 건물주의 건물을 사서 인도를 개설하든 해야 하는데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끊긴 인도에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는 만큼 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흔들어도 한 70cm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건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차로도 좀 다이어트를 해서 보행하는데 안전이 없도록 한번
응급조치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각한 보행자 안전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인도 위 콘크리트 둔덕. 20년째 이어진 분쟁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내년 9월 여수에서는 섬을 주제로 한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열립니다.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행사가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핵심 사업들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내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핵심 사업은 10가지로 추려졌습니다. 이 사업들은 공간과 관광, 기술, 행사 분야에 걸쳐 추진됩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는 K-미디어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섬 자연 환경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아트 터널이 조성되고 여수 지역 주요 섬의 역사와 특징을 조형물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예술로드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섬 특색을 살린 캠핑과 트레킹 등이 주요 콘텐츠로 꼽힙니다. 관람객 성향에 맞춘 섬 테마 투어와 섬 주민 일상을 체험하는 트레킹 프로그램을 통해 각 섬의 매력을 알리고 현지 주민들의 박람회 참여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해상교통도 섬 박람회의 주요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행사장인 진모지구와 경도를 오가는 도심 항공교통 시연으로 미래형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핵심 콘텐츠로는 여수 지역 섬의 전설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연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관련 있는 부분들을 카테고리화했더니 첫 번째가 K-미디어 섬 테마파크, 두 번째는 섬 관광 체험, 세 번째는 신해상 교통, 그리고 마지막이 주제 공연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해상교통과 관광 분야 사업에서 섬 지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정적인 예산에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핵심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습니다. 섬박람회 조직위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보완 작업을 거쳐 이달 중순 최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설계 작업에 들어가 오는 7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이제 시간이 없죠. 이런 것을 어떻게 빨리 정리해서 구체화시켜 줄 것이냐. 이런데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10여년 만에 다시 맞는 국제 행사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가시화되는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김종기 전 여수시 부시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종기 신임 사무총장은 그동안 전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등에서 38년 동안 정책기획과 투자 유치, 관광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해온 점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조직위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반헌법적 불법 행위를 호도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지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개헌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치지 않은 유 시장의 사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헌법 개정 시기가 아니라며 내란 동조 세력의 전국적 탄핵 반대 선동 등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 60개 법인을 선정해 조사 시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 대상 법인 선정에 있어 취득세 과세 표준 10억 원 이상 취득한 법인에 대해 취득가액과 취득 유형 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추가 연장하고 법인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안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항공정비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내용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무안군이 초당대학교와 MRO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군과 초당대 교수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안공항 인근 MRO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안군은 지난 2019년 항공기 정비와 개조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비 466억 원을 들여 MRO 산단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6월 MRO 산단이 준공됐지만 8개월째 분양률은 저조합니다. 전체 11필지 가운데 해양경찰이 항공대 부지로 2필지를 계약했을 뿐입니다. 전체 부지의 60%가량을 분양받기로 해 기대를 모았던 정비업체 무안에어로는 자금 조달 문제로 4차례 계약을 연기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군과 초당대가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소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정비창과 기반시설 조성, 저가 항공사 계열의 정비업체 유치, 항공안전기술지원센터 추가 조성 등이 거론됐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방안은 소형 항공기 정비 기반시설 유치입니다. 현재 무안공항에는 청주대와 교통대, 경운대 등에서 훈련용 비행기 40여 대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형 항공기가 자주 다니는 곳인 만큼 안전 운항을 위해 수리와 정비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안 지역에 지금 교통대학교나 청주대학교 이런 데도 지금 무안에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가 해서 뭐 어떤 지분 참여를 해서 무안군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가 항공사 정비업체 조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 저비용 항공사들은 자체 정비 시설이 부족해 해외나 대형 항공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행기 시설 검사나 라인 정비 등을 하는 경납고인 이른바 행거를 MRO 산단에 유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간단한 정비 정도, 라인 정비라든가 뭐 기체 정비 간단한 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제 행거를 좀 만들어주자 이거죠. 이를 비롯해 국토부 지원을 받아 정비사 교육과 창업을 돕는 항공안전기술센터 조성도 논의됐습니다. 무안군은 초당대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MRO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에서 밤사이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 45분쯤 신안군 장산면에서는 주택에서 난 불로 주택 한 동과 가재도구 등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5일 새벽 5시 반쯤 완도군 신지면에서도 화목보일러 화재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발생해 건물 지붕과 일부 가재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화장장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을 위해 우선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목포시는 화장로 점검과 우선 예약 시스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목포시 화장장 예약은 보건복지부의 화장 예약 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이 진행돼 신안 섬 주민들의 장례 절차가 4일장까지 길어지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해남군이 10,000원만 되면 정비한 빈집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임차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모집 대상은 모두 5세대로 다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해남으로 주소 이전을 희망하는 귀농 귀촌인이나 청년, 은퇴자 등이 해당됩니다. 입주를 희망할 경우 오는 21일까지 해남군 농촌개발추진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